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어제 테슬라가 장중에 $400가 살짝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감쯤에 다시 올려주면서 $400 위로 마감이 됐긴 했습니다만 현재 프리장을 보면은 보합권이죠. 다시 한번 이 $400 지지 테스트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이 가장 보고 있는 이 매물대 자리가 딱 요 자리죠. 이 $400 자리. 여기를 이제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지금 추세로만 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떨어지는 기울기가 생각보다 좀 가파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나온 건 아니고 결국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건 기관 쪽에서 물량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들. 아크인베스트도 물량을 좀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 이 억만장자들이 이 테슬라 물량을 던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480부터 시작된 주가가 $380까지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 이게 V자 반등이 나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시간을 갖다가 이중저점 만들고 올려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건 V자로 이제 급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소식들이 지금으로서는 많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올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관망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위쪽으로 아직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 대응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늦게 대응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는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변동성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테슬라 차트는 나름 괜찮은데 이 미국 선물 지수 차트가 여기 보시면 저점이 계속돼서 이탈이 나오고 있죠. 계속 이탈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올려주는 게 좀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올려주는 패턴이 조금 이제 이상적인 패턴인데 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꼬리가 있긴 하지만 이 꼬리가 좀 약합니다. 꼬리가 약하고 약간 몸통 캔들로 이렇게 저점이 이탈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만 봤을 때 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이런 식으로 라인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4,000포인트입니다. 24,000포인트까지 지수가 이 낙폭 구간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지점까지는 찍어주고 나서 이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이 관망의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1월 달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죠. 이 옵션 만기일이 언제냐면 제가 영상을 찍는 지금 이제 19일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일이 이 옵션 만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3일 동안은 옵션 만기가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언젠가는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청산 시점에 다시 한번 지수가 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수 자리가 맞거든요. 근데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자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옵션 청산 기대하고 이 단기 급등 나올 걸 예상하고 들어가는 단타적으로 좋은 자리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때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리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뭐 이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확인하기엔 조금 애매한 자리긴 한데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지형 캔들 약간 비슷한데 꼬리가 길죠, 여러분들. 여기서 위에 꼬리가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24포인트, 24.5포인트 여기서 이제 대량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정고점이 돌파가 안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정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이 시장 이 상승 쪽에 강한 베팅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립 자리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중립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빅스 지수가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치고 내려갈지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선대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선대응은
여러분들 뭐 불필요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웬만하면은 시장이 좀 안정되거나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10만 달러 여기에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살짝 이탈이 되더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이때 나오고 올려주기만 했어도 괜찮은데 결국엔 이 자리에서 이 대량 매도 어떻게 보면 손절 물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떨어지는 기울기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돌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돌려주다가 올려주는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 제가 대응을 조금 삼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선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죠.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지만 이 10월 달에 CPI 지수가 발표가 안 나왔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경기 지표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CPI 지수가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이 미국 증시가 꽤나 안정적으로 좀 굴러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차트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은 양자 쪽의 차트가 더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온큐 그리고 이 IBM 쪽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온큐는 제가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는데 양자 쪽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테슬라가 만약에 추세가 돌려주는 자리에서 괜찮은 타점이 나올지 제가 지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소식들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에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호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호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티 앱 있죠. 카카오티 앱으로 택시를 부르듯이 이 로보택시 전용 앱에 목적지를 산호세 공항으로 설정을 하면 약 8분 후에 도착 예정인 차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제 한번 경로를 잘못 들었긴 했는데 약 14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탑승 차량은 이제 모델 Y죠. 모델 Y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제 많이 구동이 되고 있고요. 뒷좌석에 앉아서 이 디스플레이에 주행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안전벨트를 매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약 20분간 도시랑 이 고속도로를 달려서 산호세 공항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요금은 한 16달러, 우버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운전석에는 직원이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전 개입은 전혀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법상 일정 기간 자율주행 차이는 안정 목적으로 직원이 동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원이 동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지난 6월 달에 이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에 최근 캘리포니아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이 복잡한 대도시 지역인 산호세 공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모델 Y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랑 이 외부 카메라 센서로 실시간 도로 상황을 인식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지나 차선 위반, 이 타 차량과의 충돌, 이런 위험 상황은 없었고요. 고속도로에서 약 80km 주행할 때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차선 변경 직전 5초 전에 방향 지시등이 켜졌습니다. 맞은편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해도 로보택시는 정지해서 통과를 양보한 뒤에 안전하게 주행을 재개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복잡한 골목이나 혼잡한 도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오류랑 이런 잘못된 경로 변경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SNS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가거나 막다른 골목에 진입했다라는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긴 하거든요. 6월 달에 오스틴 서비스 개시 당시에도 일부 승객 초청 행사에서 갑작스러운 이 급정거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돌발 상황은 이 테슬라가 처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경쟁사의 이 구글의 웨이모와 비교를 해보면은 승차 경험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4단계고 테슬라는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웨이모의 경우에는 정밀 지도를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레이더 여기다가 카메라를 보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는데, 테슬라 경우에는 8대의 카메라를 주요 센서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약간 장점은 있는데 낯선 도로에 굉장히 적용을 잘합니다. 카메라 대수가 많기 때문에. 다만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아시죠? 이 숙소 이제 예약하는 홈페이지 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어비앤비처럼 전 세계에 판매된 테슬라 차량을 로보택시로 활용을 해가지고 차량 소유주가 직접 운전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 로보택시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차량을 이 로보택시로 굴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얻는 수익 있죠? 이 수익을 이 테슬라랑 나눠 갖게 되는 이런 이 구독형 시스템을 테슬라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굉장히 대단한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 차량의 구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여러분들 한 대씩 갖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3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을 막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로보택시로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의 이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또 될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애리조나주에서 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운영을 위한 공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애리조나 교통국은 테슬라가 이제 11월 13일 날 교통 네트워크 회사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해서 17일 날 허가가 내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허가는 테슬라가 애리조나 전역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자체 인증도 제출을 했고요. 안전요원을 동반한 자율주행차 테스트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요, 캘리포니아랑 같이 다른 주보다는 자율주행 테스트가 규제가 느슨한 편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애리조나주에서는 자율주행차 운영사가 법 집행기간 대응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응급 상황이나 차량이 도로에 막혔을 때 대응 절차를 명시해야 됩니다. 또한 연방법 준수를 서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로보택시는 이제 오스틴, 텍사스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운영 중이고요. 애리조나주에서는 테슬라가 허가를 받은 만큼 그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텍사스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스틴에서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 필요할 때만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탑승을 하고 베이 에어리어에서는 항상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에서도 테슬라가 안전요원을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배치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알고 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8개에서 10개 도시에 여기에서 1000대 이상의 로보택시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앱은 11월 18일 날 기준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iOS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개방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앱 확장과 함께 차량 대수가 늘어났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시점에서 테슬라의 이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이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기간만 해도 보통 한 6개월이 넘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빙성이 있는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선에 닿아가지고 명확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은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죠. 다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명확한 변곡점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전환됐는지 확인하려면 이 거래량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추세가 어때요? 아래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저점이 잡혔다라고 하기는 애매한 타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지라인보다는 여기 초록색 선이 좀 살짝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60일선입니다. 이 60일선을 꼭 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여기 이제 맞고 떨어진 자리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을 제가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최근에 이 고점 라인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다음 고점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테슬라가 추세가 좀 전환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딱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61선 살짝 위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요 박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박스가 410에서 420입니다.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 이런 중요한 매물대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매물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꼬리가 생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꼬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종가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420달러가 어떻게든 좀 넘어줘야 되는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멀리 있진 않죠,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가 지금 400달러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이렇게 420달러 돌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려주는 과정에서는 여기가 저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중 저점 이렇게 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저점 만들고 돌려주는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패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게 360에서 390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이거 1차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3일 전에 여러분들 여기 딱 박스 왔으니까 여기서는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매수를 일단은 비중을 담아야 되는 자리고요. 혹여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바닥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매수 단가 관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 정확하고 명확한 자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제가 중요한 이슈 말씀드렸죠.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옵션 만기 한 3일 남았죠.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기 위해선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 만큼 제가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 나오면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하얀색 매도 시그널이 떴습니다.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비중 조금 줄여놓고 지켜보셔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추세가 돌려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다시 한번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뜨는지도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요, 제가 이 조건 검색 시 차트에 뜨는 건데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뜨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키움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NH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베스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증권사에 전부 적용을 가능하게끔 제가 조건 검색 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요. 이 하얀색 선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 초록색 선 뜰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추세 추종 대응 전략으로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무료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식 드리면서 리포트도 같이 전달을 드릴 겁니다. 이 리포트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기술적 대응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한 10년 정도 갖고 가려고 하면은 이 테슬라를 알고 있는 분의 리포트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 마스터로 불려지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테슬라가 흑자를 내기 이전부터 목표 주가가 4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굉장히 월가에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1년봉 차트를 보시면 이때죠,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가 10달러에 위치해 있을 때 이분이 과감하게 400달러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을 했던 분입니다. 400달러면 여기에요. 딱 목표가가 달성이 됐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이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결국에 멀리 보면 여기가 아직도 저렴한 가격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멀리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테슬라 앞으로 2030년에 앞으로 5년 아니죠. 30년에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리포트에 전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같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포트 가져가실 때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회수가 있거든요. 조회수 오른쪽에 이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을 건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구독자 이벤트 미공개 정보 테슬라 리포트 전달 2030년도 목표 주가 포함 밑에 파란색으로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연말 세력 매집주 공개, 구독자 간단 설문. 이 질문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알맞게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겁니다. 1번 600달러 넘긴다. 2번 개미 털고 내년에 1000달러 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리포트랑 조건 검색 시 받아보실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10초만 투자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전부 정보 보내드린 다음에 연락처 삭제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벤트는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릴 겸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수익 많이 챙겨 가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소식 전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